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인사를 드립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미국 분들은 완전 멋진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직 목요일 저녁이구나, 그쪽은. 어쨌든 완전히 신나는 목요일이에요. 역시 주식이 최고야, 주식이 최고야, 뭐 이런 딱 좋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채권 시장 맛가시고, 주식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개념치 않고 그냥 딱 좋아,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빅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넘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 근처로 흘러가고 있는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네, 테슬라는 제2의 애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죠. 장하준 교수께서는 스마트폰이 나온 한 몇 년 후, 그러니까 대략 한 3에서 5년 전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혁신은 스마트폰보다 오히려 세탁기가 더했다. 왜냐하면 노동으로부터 해방해 주었고 굉장한 시간을 세이브하게 해준 제품이 바로 세탁기였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더하다 하다는 얘기를 한 5년 전쯤 해서 나 장하정 교수 책 몇 권 읽었는데 되게 설득력 있고 되게 좋았는데 전 뭔 소리야, 멍소리야 저건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천재가 이상한 소리 하네. 공부 많이 해서 딴 소리 하네. 현장에 없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길거리에 가는 사람 붙잡고 세탁기가 중요합니까? 스마트폰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스마트폰은 글로벌 환경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어요? 네, 그동안에 있었던 로컬의 그 어떤 지역적 한계를 사람들이 벗어나게 했죠. 거기서 춤을 추는 애들이 어디냐? 애플, 구글, 아마존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도 그렇고요. 지금 새롭게 그 사회 주체, 여러 사회 주체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가 누구죠? 기업이라는 사회 주체죠.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세계화되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건 새로운 인류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에너지 사용의 흐름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가 사실은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데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당시에 세탁기는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사 전체를 봤을 때 아마 스마트폰은 네트워크 혁명이기 때문에 노동의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네트워크 혁명이다. 즉 우리의 언로를 바꾸는 혁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식주보다 더 민감한 인간 존재에 더 붙어있는 것, 말에서의 변화, 즉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하나 테슬라는 에너지 혁명의 가장 최전방에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으면서 에너지 혁명을 구체적으로 이끄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2의 애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드디어 400배에서 100배대 수준으로 이익 배수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내년까지도 이 빠른 속도는 일단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왜 사이버 트럭을 못 만들겠어요? 지금 모델 3, 모델 Y 만들기 바빠요. 그러니까 SX도 제대로 못 만들죠. 한국의 XX가 제대로 없죠.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잘 몰라.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즉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공급만 이루어진다면 생산량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900에 육박하는
$894로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무려 4.48%나 상승하면서 $653를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은 그 무엇보다도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유동성의 문제들이 있으나 실적이 짱짱하면 뚫고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꼭 모든 것의 저승사자냐? 일정 부분 이상의 금리 인상은 저승사자 맞는데 금리 인상의 과정들보다 기업의 실적이 더 세면 치고 갈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항상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는지 여부는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지금 현실의 그 어떤 시계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내 마음도 낙관론으로 변하게 되죠. 여기에 놀라운 주식시장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 가끔 이성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이성적인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부부관계 이성적입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와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 이런 것들이 개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설 자체가 틀렸으니 틀린 가설에서 건물을 올린 그 건물이 맞는 건물이냐는 거예요. 안 맞지. 인간 그렇게 효율적이긴 한데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야? 욕망적이지. 훨씬 더 욕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훨씬 더 욕망적이지. 이성적이보다는 욕망적인 게 인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잠깐 다른 소리가 있는데 다시 돌려오겠습니다. 돌려오겠어. 자, 돌려와서 기업들의 실적이 뚫고 지나간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탄 가격이 전일이죠. 전일 저녁부터 야간 선물 시장에서 개폭락을 하면서 드디어 중국 당국의 칼의 힘이 세다, 칼이 크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흐름이었죠. 연타로 하한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개폭락을 하고 있는데, 야, WTI 만만치 않습니다. 겨우 1% 하락으로 대응해 줬어요. 안 떨어집니다, 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장난 아니게 빵빵 터집니다.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얘기하는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7.0% 증가하면서 연율 629만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은 3.7% 증가인데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더 눈에 띄는 건 9월의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35만 2,800달러, 35만 3,000달러 정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 한 4억 초반대가 중간 값이랍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보다 13%나 증가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집 금액을 제대로 못 갚아서 월세 은행에 내는 월세를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잘 정리하셔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 10월 달부터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면서 그 유예 기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8개월 정도가 되는데 유예 기간이 이제 올해 연말 정도면 끝나는 상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때 되면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돈 못 갚아서 허덕거리셨던 분들은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역시나 이런 상황들과 이렇게 합산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상당합니다. 네. 지금 내년도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약 80%를 넘고 있는 81%를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 전망이. 그래서 내년도 9월 달에
내년도에 금리가 1회 인상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38.5%로 2회 인상될 것이라고 보는 분은 29.7%, 약 30%예요. 그러니까 80%가 금리는 인상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한 번만, 아니다, 두 번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게 지금의 미국 상황이에요. 덕분에 채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제도 채권 위험하다, 40년짜리 채권 강세 시장은 그 랠리를 끝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40년 랠리처럼 장기적인 금리 우상향하는 채권 시장 랠리가 장기로 이어질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는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미국 채권 트레이더들이 증시각도기 TV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되면서 10월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7%에 육박하는 금리 급상승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물은 더 상승했어요. 2년물은 무려 20%. 채권 금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몇 bp 올랐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0년물 금리는 6.1bp 올랐는데 2년물 금리는 무려 7.7bp가 올랐습니다. 0.0121bp죠. 네, 0.0121bp예요. 근데 6.1bp, 7.7bp, 10년물은 6.1bp, 2년물은 7.7bp나 금리가 올랐고, 5년물은 8.8bp 올랐고, 30년물은 3.3bp, 단기 쪽 물이 더 올라가면서 금리차가 축소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금리차 축소를 해석하기보다도 모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 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채권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5년물 물가 연동 국채 발행 금리가 이날 마이너스 1.685%,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685%보다 1.685%로 발행이 됐습니다. 응찰률은 2.45%로 평균보다는 좀 높았고요. 간접 낙찰률, 즉 해외 투자자들이 사고자 하는 간접 낙찰률은 78.4%, 직접 낙찰률은 15.5%였습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는 것은 5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5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전금리라고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즉 이 정도 금리 받으면 본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5년 금리 얼마냐? 2.92%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5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92%, 장난 아닙니다.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11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죠. 내일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FOMC 회의가 있을 때까지는 아마도 우상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테이퍼링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채권 시장의 약세 흐름들, 즉 금리 상승 흐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금리가 상승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라고 보면, 금값은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금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값이 상승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금값을 앞으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에 달러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금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금값이 아주 미세하지만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요게 조금 지금 시장에서 다르게 소화되네 라는 느낌을 오늘 처음으로 받았는데, 즉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비트코인이 5% ETF가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나올 게 나왔잖아요. 나올 게 나오면 항상 그러지, 호재가 발현되면 그때부터 가격은 떨어진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었죠. 그러니까 ETF가 나오고 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무슨 말이냐? 지금 원래 금이 현금 대체제잖아요. 그래서 M1의 증가율 상황들, 그러니까 현찰의 양에 따라서 금값이 좀 변동되는 폭이 큰데, 최근은 현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럼 뭐가 올랐어?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종의 금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금값이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심한데 왜 금값이 왜 안 오르지?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현금 대체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사람들 눈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은 이제 호재가 한번 발산이 된 거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반면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면 금값은 떨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금값이 소폭 올랐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금하고 약간 비트코인을 연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인 유가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탄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화학 원자재 폭락했고요. 석탄 하한가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WTI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WTI는 진짜 센 편입니다. 지금 겨우 1%밖에 안 떨어졌어요. 반면에 구리값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난번 고점에서부터 최근 고점에서부터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9,789예요. 만에서 거의 4% 넘게 지금 빠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그동안에 약세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뒤집어지면서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오늘 강세로 전환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 실적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월가 애널들이 상당히 그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여분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을 조심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그때는. 근데 언제가 위험하다? 모두가 시장을 좋게 보고 낙관하는, 낙관주의가 팽배한 때는 정말 위험한 때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좋게 보면 더 이상 좋게 볼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사면 그다음부터 살 사람 없으면 주가가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지금 보면 3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의 80몇 %가 예상치보다 상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상황. 이건 진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그래서 월가 애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치가 좀 꺾여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낙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건 심리 지표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그 미국의 그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상당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어주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0.3% 올라가면서 4,549로 사상 최고치, 다우는 장중 사상 최고치였다 밀렸고요. 나스닥은 0.62% 올라가면서 15,215, 그리고 러셀 2000도 0.22% 오른 2,29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23.8을 기록했고요. 전월은 30.7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고, 전문가 전망치 24.5보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준점은 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 인사들 발언 한번 확인해 보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께서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시장에 큰 충격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지털 달러 발행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달러 발행을 하게 되면 결제 환경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께서는 연준이 2022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금리 인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2022년 한 번의 금리 인상만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채권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